시사 본능 테스트 한판 직감. 예, 한 주간 쟁점에 대한 이슈 패널들의 직감으로 풀어보는 한판 직감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하죠. 먼저 김용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국민의힘 김용태입니다. 예, 그리고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성민입니다. 예, 오늘 아주 두 분이 의상에 신경을 많이 쓰셨습니다. 유튜브로 오시면 진영을 넘어 여기밖에 안 보이는데요. 한판 승부 짱입니다. 아, 예. 칭찬이 왜 이래 갑자기. 부담스럽네요 오늘. 자, 이제 정치권 현안은 굉장히 더 부담스럽습니다. 자, 일단은 민주당 얘기를 해볼 텐데요. 오늘부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능폭력 정권을 향해 국민 항쟁을 시작하겠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단식을 시작하셨죠. 그래서 오늘로 5일째가 됐는데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당 수장이 아닌 관종 DNA만 보인다. 엿보인다.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예, 자, 이재명 대표의 단식, 당내 갈등 그리고 사법 리스크 돌파할 수 있는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입장부터 들어볼까요? 김용태 의원. 신의 한 수는 예. 잘 모르겠고요. 예. 신의 악수가 되지 않을까. 신의 악수가 된다? 예, 생각되고요. 그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보면서 저는 그 미국 복싱 선수 마이클 타이슨의 명언이 생각났습니다. 마이클 타이슨. 예. 예. 누구에게나 그럴싸한 계획이 있다. 한 대 맞기 전까지는. 이라고 말했던 그 복싱 선수의 말이 생각났는데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선 떨어지시고 당대표 출마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때도 비판 많이 했잖아요. 상식적이지 않다. 아마 그때까지만 해도 이재명 대표 머릿속에서는 굉장히 담대한 구상이 있었겠죠. 예. 검찰 수사도 예상될 수 있었고 뭐 그 당시도 뭐 예견됐던 사법 리스크니까요. 근데 막상 이제 검찰 소환 받고 재판 시작되고 이화영 부지사 얘기 나오고 이제 본인 생각했던 생각과 다르게 이제 펼쳐지니까 아마 지금 정상적인 생각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야당 대표로서의 어떤 그런 가치나 이런 것을 대한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기보다는 당장 본인의 검찰 소환이나 수사를 막기 위해서 방탄하기 위해서 수사 막아집니까? 단식한다고?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아, 본인의 생각이 그럴 거다? 계획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한 대 맞기. 근데 그것조차도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 현명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의 명분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예. 국민들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본인이 민주주의에 무슨 투사인 양 굉장히 거창하게 말씀하시지만 국민들께서는 결국에 저것이 다 방탄을 위한 단식이구나. 방탄을 위한 단식이다. 이 국민들 다 현명하시고 유권자분들 굉장히 똑똑하시기 때문에 저는 판단하실 거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단식은 좀 국민들께 공감을 얻기 힘든 단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박성민 전 최고는 이재명 대표의 단식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일단 뭐 김기현 대표께서 관종 DNA 말씀해 주셨는데 요새 세상에서 제일 가는 관종이 전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 대통령의 폭주나 좀 말리는데 일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본인이 워낙에 존재감이 없는 여당 대표라는 컴플렉스가 있으시다 보니까 김기현 대표가 네, 야당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반응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일단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시작되기 이전에 우리 정부에서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보면 정말 총체적으로 엉망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벌써 이제 오래전 일 같긴 하지만 양평 고속도로로 일주일간 뜨거웠고 그 뒤에 잼버리 사태도 있었고 최근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되는 과정 중에 우리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지적도 있었고 그뿐만 아니라 뭐 온갖 상임위는 다 파행되고 여가부 장관은 국회에서 도망가고 고 최수근 상병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경로에서 수사기관에 이첩되는 게 보류됐다. 이런 의혹 제기까지 지금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모든 일이 다 일어났고 심지어 단식 전날에는 고 최수근 상병 사건을 수사했던 박정훈 단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나라의 곳곳이 다 망가져 가고 있다라는 비상시국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예. 저는 이재명 대표가 좀 마지막 히든 카드를 쓴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실 우리가 늘 그렇듯이 뭐 논평으로 비판하고 최고의 메시지로 비판하고 했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무언가 강력한 한 방이 필요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 정치가 무엇인가? 전 그런 생각이 살짝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제1야당 대표가 이제 단식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당 대표라면
속히 풀고 같이 이야기하자 뭐 이런 정도 수준의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약간 상식적인 것 같은데 또 관종 DNA만 엿보인다 이렇게 또 막 하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상호 대화를 전제로 한 존재가 아닌 것 같다. 너무 무섭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자, 김영혁 비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금 단식까지 선택한 건데 그 진정성을 의심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실 수도 있겠으나 그래도 정치인데. 그러니까 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 대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빨리 푸시길 바란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더 좋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 하신 이 단식은 이 세 가지 조항을 내세웠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제 입장에서는 전혀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윤 대통령의 민생 파괴와 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대국민 사죄를 요구한다. 민주주의 훼손?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 선거 때 열심히 돈 봉투를 돌리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코인 거래를 하고 그다음에 불체포 특권을 계속 유지를 하고 뭐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방탄을 만들고 국회를 당을 모두 혼란으로 끌고 가는 거 그거야말로 민주주의 훼손 아닌가요? 이재명 대표가 하신 겁니다. 예. 민생 파괴? 아니 후쿠시마 그 오염수가 배출되기 몇 달 전부터 괴담을 유포해서 우리 수산업자들이 그 피눈물 나게 만드는 거 이건 민생 파괴 아닙니까? 누가 민생 파괴를 한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일본의 핵 오염수 투기에 대한 반대 천명과 국제해양재판소 제소를 얘기하셔요. 저는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민주당 얼마든지 반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야당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여당은 또 그거를 지렛대로 해서 뭐 다른 국가들과 외교 관계에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단지 괴담까지 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예를 들면 북핵 사태와 관련해서 굉장히 위기가 조성되고 있고 한미일 공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그래서 침묵하고 있을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 밝히라는 거 입장 안 밝힐 수도 있어요. 그건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를 야당 대표가 야, 너 내가 하듯이 반대해라고 얘기하는 것도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전면적 국정쇄신과 개각 이거는 그야말로 월권이죠. 그거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지금 단식을 하시면서 내건 그 세 가지 모두가 저는 논리적으로 정합성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 결국은 아까 우리 그 김용태 최고가 얘기한 대로 자신의 어떤 본인이 불특보 채권도 포기하겠다 그러고 체포영장 들어오면 나는 제 발로 가서 당당하게 조사받겠다고 했는데 그럴 자신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극단적 선택을 통해서 그런 것을 무마하기 위한 그런 또 다른 방패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방탄이라고 생각하면 이 단식이라는 선택지는 선택하지 않았을 겁니다. 본인이 변호사잖아요. 검찰의 환경이 본인한테 당연히 너무나 적대적입니다. 실제로 상관이 없는 천준호 의원과 또 이재명 대표 각각의 사건인데 같은 날 불렀단 말이에요. 참고인인데 그러면서 입을 맞추려고 했다라고 언론에 또 흘려요. 대단히 악의적입니다. 그리고 단식한다고 검찰이 부를 거 안 불러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본인이 국민 앞에 약속했어요.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그 약속 어쨌든 견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단식한다고 그걸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러길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저는 아까 사회자께서 짚어주신 대로 대한민국의 정치가 이 정도까지 훼손되고 망가졌구나라는 걸 여당의 태도에서 느낍니다. 어떻게 집권 여당의 대표가 야당 대표의 단식 뭐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그 정당성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관종 DNA라고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공당의 대변인의 논평은 더 가관입니다. 초밥시켜 먹지는 않았을까 상상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건 조롱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수준 미달입니다. 공당의 최고위원 회의에서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청년의 정치인이란 사람은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샴푸를 샀다라는 이유로 샴푸의 요종이라고 희롱합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정책의 의장은 또 어떻습니까? 박대출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죠. 며칠을 단식을 했는데 목소리 힘이 우렁차다. 텀블러에 들어있는 걸 계속 마시던데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텀블러와 티스푼의 힘인지 모르겠다고 또 조롱을 이어갑니다. 저는 뭐 민주당의 잘못도 있겠지만 집권 여당 권한을 굉장히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의 저질 논평, 저질 반응 내놓으면 안 됩니다. 그게 다 국민에게 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김용태 전 최고. 근데 저는
지금 이 단식을 통한 게 정말 민주당의 위기라고 좀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역설적이게도 친명 의원들, 비명 의원들이 지금 이재명 대표를 이용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통해서 물론 이거 저는 비상식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단식을 통해서 어쨌든 시간을 끌면서 이재명 대표의 당대표직을 유지하게끔 하고 친명과 비명 간의 어떤 공천 지분을 나눠 갖기 위한 것 아닌가. 결국에는 이 민주당의 의원분들이 야당의 어떤 가치와 대안으로서 국가 국민을 생각하기보다는 본인들 공천 한 번 더 받고 정치를 한 번 더 할 생각밖에 없는 것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친명 의원하고 비명 의원들이 지금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이용해서 본인들은 공천만 받고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고 그러한 생각이 또 들었던 근거에는 저는 이동관 그 방통위원장 청문회를 보면서 민주당이 정말 민주당의 청문위원들 정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수준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물론 저 이동관 위원장의 답변 태도도 솔직히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그 야당 청문위원들이 혼자 윽박지르고 혼자 흥분해가지고 화내고 뭐 서로 질문 내용 겹치고 그냥 결과적으로 지금 이 야당의 어떤 그런 보여주는 이 행동들이 결국에는 의원들이 야당 의원들이 보신주의가 팽배해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총선을 앞두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 어떤 그런 시간 끌기용의 마음속으로는 응원하고 있는 것 아닐까에 대한 생각도 있습니다. 근데 단식이라는 게 결국에 생명을 걸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그 본질적인 의미를 좀 너무 우리가 다 외면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지금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단식이라는 행위가 갖는 그런 상징성? 네, 상징성이나 결기 이런 부분을 전혀 이제 납득을 못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하다가 며칠 가서 충분히 건강도 해칠 수가 있고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돼서도 이렇게 조롱하실 건가요? 사실 이제 야당 대표의 단식이라는 거는 최후의 승부수이고 또 어떻게 보면 경색된 국정에 있어서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걸 계기로 뭐 대통령실이나 여당 대표가 전화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만나러 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기회로서 좀 정치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보면 뭐 여당에서도 그렇고 뭐 나오는 입장들이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를 조롱하고 또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 그냥 그 좀 때리기 위한 그냥 논평, 오로지 공격을 위한 공격 이런 것들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정치가 실종됐다라는 지금의 그 정치 현실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으신 것 같아서 굉장히 좀 답답합니다. 자, 김종익 변. 저는 뭐 두 분 말씀 중에서 장유민 변호사가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의를 해요. 그리고 어떤 그 우리 당 지도부의 표현이 너무 과하다. 과하게 가면은 오히려 역효과를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하긴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지금 이제 계속 민주당에서는 생명을 걸고 한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가 생명을 걸고 한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드세요. 보면 거기서 유튜브 찍고 계시고 그다음에 거기서 출퇴근하시고 출퇴근한다는 말은 당대표실에 가서 주무시고 아침에 나와서 또 뭐 10시에 뭐 12시간 뒤에 나오신다나 뭐 이렇게 하시고 또 시위하러 왔다 갔다 하시고 그게 정말로 진지함과 진정성이 있는 거라는 느낌을 별로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이렇게 시간 끌면 사람은 굶으면 분명히 다 몸이 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한 사람의 어떤 그 단식을 조롱하거나 그런 걸 비난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 그 이재명 대표께서 지금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국민들이 정말 저분이 진정성이 있나라는 부분들을 별로 많이 못 느낀다라는 사실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표 단식 투쟁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 정도일 것 같아요. 이제 민주당의 지지율로 또 그게 드러나는 것이냐. 저희 이제 CBS 노컷뉴스가 RN서치에 의뢰해서 지난달 30일에서 지난 1일까지 전국에 1,015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요. 민주당 지지율이 50%가 나왔습니다. 역대 최고치. 이 정부 들어서. 국민의힘 33.9% 이런 조사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갤럽이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조사한 거는 민주당 27%, 역대 최저치. 또 국민의힘은 34%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별로 약간 수치가 오락가락하는 측면도 있긴 합니다만 민주당으로서 이제 여론 동향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분명하겠죠. 뭐 그렇기는 하죠. 근데 뭐 여론에 민감한 거는 사실 지금 여도 야도 뭐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상황이다. 하고요. 뭐 여론조사 수치가 낮게 나왔기 때문에 갑자기 단식에 돌입했다 뭐 이렇게 보는 거는 뭐 적절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치의 추이는 충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저는 이 단식이라는 게 사실 뭐 요즘 이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분들에게는 또 낯선 수단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투쟁 방식으로서. 그렇죠. 왜냐하면 뭐 다양한 투쟁의 방법이 있고 사실 단식이라는 게 이제 과거 옛날 정치인들에게는 많이 이제 쓰였던 방식이긴 합니다만 YS라든지 DJ라든지. 그렇죠. 좀 상징적으로. 예. 근데 최근에는 그런 게 많이 없기는 했죠. 그리고 있어도 뭐 다른 사건들 때문에 묻히기도 하고 이랬기 때문에 다만 저는 이제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가 이 과정으로서 승부를 보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식을 선언하는 것만으로는 절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도 없고 어떠한 돌파구를 만들 수도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이 과정에서 임하는 태도, 과정에서 발신하는 메시지, 그리고 이 단식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과정들을 결국엔 국민들께서 다 종합적으로 보실 평가를 하실 거기 때문에 저는 이 과정 중에 좀 저는 근데 뭐 일부 의원님들께서 격려 방문하셔서 이렇게 약간 농담도 하시고 웃기도 하시고 그러던데 전 사실 그런 모습들은 조금 자중하시는 게 옳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대표는 굉장히 좀 결기에 차서 단식을 시작을 했고 그렇죠. 사실 야당 대표의 단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최후의 수단인데 그런 좀 중요한 의미 자체를 우리 당 의원들이 좀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는데 그게 조금 약화되는 것 같아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 한 말씀 드리면 예. 이제 김영철 야당에서는 이제 생명을 걸었는데 조롱한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 아니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한테 밥 굶으라고 한 적 없습니다. 저는 이해가 진짜 안 가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성남시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단식은 그 약자의 최후의 수단이다. 야당 대표가 약자입니까? 기득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무슨 독재 정권 시대 때 야당 대표를 가택연금 시켜가지고 정말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본인이 YS나 DJ가 아니에요. 근데 왜 단식을 합니까? 그리고 저는 진짜 글쎄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여기서 단식하는 이유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의할 수 없다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지금 정기국회가 시작됐습니다. 야당 대표라면 국회에 오셔서 그러니까 야당 의원들과 여당 의원들과 이 정말 정부 여당을 향한 어떤 건설적인 비판과 국민을 민생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야지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단식하고 이러한 것은 결과적으로 뭐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방탄으로밖에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방탄 단식이다. 자, 장 변호사님 하고 네. 네. 박근님. 저는 최후의 선택지로 한 것 같아요. 이게 물론 여당이 지금 정상적으로 잘 가동이 된다면 야당 대표가 단식하면 손도 잡고 어떻게든 대화를 모색하려고 할 텐데 그걸 기대하지 않았을 거고요. 애초부터 기대한다면 너무 아니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본인도 예. 그렇게 정세 판단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다만 지금 이재명의 목소리가 제대로 언론을 통해 전달되는가에 대한 물음표는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사법 리스크다 하는데 일정 정도 맞죠. 그런데 거기에만 조망돼서 언론도 도배가 되고 언제 나간다더라. 검찰은 그날이 안 된다고 하더라. 라는 말 속에 민생 행보 같은 건 전혀 보도되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재명 이것 봐라. 제대로 행보하지 못한다. 지자체장이었을 때 보여줬던 결기 어디 갔냐. 이런 비판에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어떤 선택지가 정치인 이재명에게 있었을 것인가. 저는 사실상의 유일한 선택지였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단식을 하니까 단식하면서 반민주 이런 구호를 외쳤구나. 단식을 하면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국제사회에 제소하겠다고 하는구나. 런던 협약에 같이 가입한 국가들의 서신을 보냈구나. 보도되기 시작하거든요. 그 목소리가 전달되기 시작했거든요. 어느새 사법 리스크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비교적 수면 아래로 들어갔거든요. 이런 상황을 만든 거에 언론의 책임이 없을지 우리 정치 문화의 책임은 없었을지 좀 저 스스로도 반문하게 됩니다. 저는 정말 거긴 동의하기 어려운데요. 옛날에 과거에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1983년인가요? 뭐 그때 23일간 단식을 하셨어요. 예. 근데 그때는 제가 대학생 때여서 아는데 한 줄도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언론에 한 줄도 보도되지 않았고 그저 일부에게 아름아름으로 알려졌고 나중에 외신을 통해서 그게 거꾸로 전달해졌고 그런데도 김영삼 대통령은 끝까지 계속 단식을 이어갔어요. 그러다 정말 죽을 지경에 되고 나니까 이거 정말 큰일 나겠구나 해서 군사정권도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고 왜냐하면 명분이 없거든요. 그때는 군사정권의 탄압으로 민주주의가 전부 다 굉장히 어떤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때 미국에 있었던 DJ도 거기 성명을 내고 뭐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있었는데 아니 지금 이 SNS 시대에 자기가 주장하는 게 전달이 되지 않는다고요?
국민들한테 지금 후쿠시마 무슨 주장하는 것들이 전달되지 않았습니까? 않는다고요? SNS를 통해서 매일 괴담을 연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른 민생 관련해서도 무슨 민생 행보를 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리고 그거 말씀하시는 거 한마디 한마디 다 보도됩니다. 네. 자, 한판 직감 1부 여기서 잠깐 마무리합니다. 네, CBS 라디오 박정희 한판승부 2부분을 열었습니다. 네, 한판직감 진행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이슈는 넘어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또 뉴스면을 달궜던 또 하나의 소식. 국민의힘이 친북단체인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 그러니까 조총련이 주최한 관동 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한 윤미향 의원을 직무 위반으로 국회 윤리에 제소를 했습니다. 김용은 통일부 장관도 이제 행사 참석 사전에 신고가 없었다. 현행법 위반이다라고 지적한 상황이긴 한데요. 자, 윤미향 의원, 의원직 사퇴 논란까지 있습니다. 사퇴해야 할 이슈인가? 자, 김용태 전 최고부터. 글쎄요, 뭐 윤미향 의원의 이런 얼빠진 행동들을 대통령실과 여당은 땡큐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는 게 맞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거라고 보는데 예. 어쨌든 지금 전국이 이념 전쟁의 형국화로 가는 느낌이 있고 또 대통령께서 이제 공산 전체주의를 여러 차례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예. 윤미향 의원께서 마치 본인이 스스로가 교보제가 되셔서 이렇게 언론에 뜨거운 장식을 해주시니 여당 입장에서는 아마 고마울 따름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 윤미향 의원의 이 비상식적인 행동에 대해서 야당이 더 강하게 비판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야당도 저는 이해가 잘 가지 않고요. 글쎄요, 약간 윤미향 의원의 분명 행동은 잘못된 건데 윤미향 의원의 행동으로 저는 이게 일반화가 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총련 행사에 참여하고 이런 게 사실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이고 정말 어쩌다가 한 명. 근데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저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참 잘 자리 잡았구나. 윤미향 의원 같은 분도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할 수가 있구나. 역설적으로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네, 박성민 전 최고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일단 윤미향 의원께서 조금 더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일단 윤미향 의원의 해명은 결국에 이 논란이 됐던 그 총련이 단독으로 주최한 행사가 아니라 결국에 본인이 참석하게 된 데에는 한국의 그 간토대학살 100주기 사업 추진위의 제안이 있었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먼저 제안이 있었고, 그 행사를 보니까 일본 시민사회 단체랑 그 동포 단체가 같이 주최를 했고 여러 실행위원회 중에 하나로 있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잘 모르고 갔다라는 해명이 또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 쟁점은 제가 봤을 때 거기 있는 거죠. 알고 갔냐 모르고 갔냐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윤미향 의원의 행동이 부적절했다라고 공격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식순이라던가 아니면은 주최 단체라던가 이런 걸 알고 가는 건 기본인데 그걸 모르고 갈 수가 있냐라는 거고, 이제 윤미향 의원 측에서 해명은 어쨌든 간토대학살 100주기라는 것은 뭐 다 떠나서 국회의원이 가서 좀 연대해줘야 할 일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불가피하게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런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런 뭐 필요성은 다 분리해서 보더라도 인정이 되지만 사실 이 주최 중에 이 총련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가는 게 맞았냐 이런 의문이 들기는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한 해명이 지금 인지 여부가 중요하다. 인지 여부가 조금 명쾌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이 부분에 근데 대해서 알고 갔으면 사퇴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요즘은 이제 뭐 잘못하면 걸리면 다 사퇴해야 되니까 이 코인에도 사퇴해야 되고 집회에 또 잘못 가면 사퇴해야 되고, 뭐 이게 의원직이라는 게 이게 뭐 잘못하면 다 사퇴해야 되는 것이 이게 좀 일각에서 너무 이게 선출직인데 선출직이라는 건 국민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자리인데 물론 잘못할 수 있고 하지만 뭐 걸렸다고 뭐 이게 잘못하는 다 사퇴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니 이게 국회의원 자리가 그러면 임명직이냐 선출직인데 뭐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이 논란 어떻게 보시는지. 윤미향 의원은 비례대표 아닌가요? 그렇게 예, 비례대표죠. 아니고요. 아니 비례대표도 뭐 큰 틀에 선출직이죠. 네, 0.5선. 예. 저는 이게 뭐 몰라서 갔다 일단 사퇴론에 대해서는 별 의미 없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의미 없는 얘기다. 의미 없는 얘기고 말씀하신 대로 뭐 말만 나오면 사퇴해라라는 것도 좀 우습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물론 그
코인 거래를 했던 김남국 의원 얘기는 좀 완전히 다른 얘기죠. 다른 얘기니까. 근데 사퇴보다는 이건 정치적인 그런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고 어떻게 보면 이제 법적인 문제도 좀 있는 건데 저는 모르고 갔다는 얘기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3.1절 행사 때 민단 행사 때 가봤어요. 그래서 그걸 모를 수가 없는 행사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아니 이분이 왜 갔을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년이면 이제 그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더 이상. 그렇죠? 예. 그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비례대표를 다시 받지 않는 한은 그런데 조총련 행사에 그러니까 그 허정만 총련 의장은 2020년에 김정은으로부터 노료경웅 칭호 최고 등급이죠. 예. 국가훈장 1급을 받은 그런 사람이 주최하는 행사에 갔어요. 그럼 그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야 이거 나만의 국회의원이 왔다오. 이거 아닙니까? 지금 성대모사까지 하고 성대모사 잘은 못하시는 거예요. 못 참았어. 우리 행사에 나만의 국회의원이 왔다. 예. 이런 것들이 주는 의미를 정치인이 몰랐다? 그건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저분은 그런 게 분명할 텐데 왜 갔을까?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뭐 정말 북한에 대해서 얼마나 애정이 있고 사랑이 있는지 뭐 한동포니까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래서 갔나? 그래서 가서 김정은으로부터 노료경웅 칭호를 받는 사람 앞에서 국회의원 배지 달고 가서 앉아 있는 것이 주는 그것이 북한으로부터 어떤 선전에 사용될지 그다음에 일본 조총련이 그것을 어떻게 이용할지를 모르고 갔다? 아니면 미필적 고의인가?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정말로 의도적으로 거길 갔나? 그런 것은 제가 그 사람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심히 불쾌하고 이런 분이 진짜 국회의원을 해야 되나라는 그런 감정적인 분노감 같은 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대통령실 반응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요. 자유민주주의 국채를 흔들고 파괴하려는 반국가 행위에 대해서 정치 진영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국민의 생을 받는 국회의원이 대통령실에서 반국가 단체 행사에 참석해서 남조선 괴뢰도당이라는 말을 끝까지 앉아있는 형태 우리 국민이 어떻게 봐야 되냐 또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는지 장 변호사님. 이 행사 참석에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남북교류 협력법에 따르면 조총련 구성원을 접촉하기 위해선 사전 접촉 신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런 허가를 받지 않고 행사에 참석하게 되면 과태료, 이제 벌금은 아니고 이제 행정벌 성격의 300만 원을 부과받을 수 있는데요. 이걸 떠나서 저는 윤미향 의원에 대한 비판이 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아까 김용태 최고가 짚어주신 대로 맥락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념을 굉장히 국정운영보다 더 선행하면서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그 맥락. 이를테면 오늘 국정원이 국회에 출석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속보로 방금 떴던데요. 한 1시간 전에. 북한이 국내 반정부 세력의 오염수 반대 활동 지령을 내렸다는 취지로 이야기합니다. 대통령이 그 무엇보다 이념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반대 세력을 공산 전체주의 세력으로 이야기하면 밑에 부서가 이런 무도한 말을 입에 담게 되는 겁니다. 국회에 나와서. 지금 미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한미일 동맹 엄청 강조하고 있죠. 베트남과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두 국가의 지위를 격상하고 있습니다. 공산국가와 함께요. 왜? 필요하니까요. 중국 견제를 위해서. 이게 외교이자 전략인 겁니다. 대한민국의 자유이념 체계에 그렇게 자신감이 없습니까? 언제적 이념을 지금까지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면서 윤미향 의원을 겨냥했는지 모르겠지만 뭐라고요? 자유민주주의 국채를 흔들고 파괴하려는 반국가 행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는요. 이런 조총련 행사에 한 의원이 간다라고 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만큼 굳건하고 북한과의 체제 경쟁에선 당연히 승리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의심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명 있겠군요. 윤석열 대통령이요. 굉장히 이념 불안해하고 있으니까요. 이거는 국정운영의 시책이 돼서도 안 되고 될 수도 없고 보수의 본령에 맞는 그런 방향도 아닙니다. 다만 근데 대통령은 대통령은 헌법상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할 의무가 있고 당연히 행정부의 장으로서 입법부의 이런 비상식적인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견제하고 전 발언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뭐 대통령께서 하실 수 있지만 다만 여당은 여기에 대해서 윤미향 의원을 너무 일반화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윤미향 의원의 과거 발언이나 행동들 보면 윤미향 의원은 원래 그런 의원이었어요. 그리고 약간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더 강하게 윤미향 의원을 비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민주당이 어떤 본인들이 갖고 있는 가치라든지 그 윤미향 의원과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실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또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아니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 비판의 화살이 가야 되지 왜 그거를 비판하는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비판을 받아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민주당은 왜 침묵하세요? 민주당은 그거에 대해서 더 맹렬하게 비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에서 북한 체제가 정말 인간이 살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체제라는 것들을 받아들이신다면 그리고 핵과 미사일을 계속 쏘아대고 전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그런 세력이라는 것들을 인정을 하신다면 거기에 동조해서 노력영웅을 받은 그런 조총련 행사에 참석한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 민주당이 먼저 앞장서서 비판하고 무소속 아닙니까? 계속 비판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을 안 하면서 윤미향 의원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지적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은 무슨 메카시즘이거나 과도한 대응이거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행사는 갈 수 있는 게 아니냐. 행사 간다고 해서 무조건 찬성하는 거 아니지 않느냐. 이를테면 장경태 민주당 최고 같은 경우는 뭐 일본 그 여당이 자유대 행사 참석한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이냐. 그럼 그거를 찬성해서 간 거냐? 그건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식의 또 반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할 수 있을까요? 일본 자유대 행사에 어디를 참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많은 의원님들이 가셨잖아요. 국가 간에 예를 들면서 뭐 행사가 있으니까 갔는데 이게 일본 자유대 행사만을 위해서 간 거예요? 그건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것과 예를 들면 외교부에 전혀 다 공개된 일정으로 그다음 미리 준비돼서 간 거 국가 간에 뭐 상호 어떻게 왔다 갔다 하기로 했는지를 잘 모르니까 왜냐하면 그 이른바 그 일장기를 단 그 기들이 관함식을 한다면서 뭐 역대 정권 때 다 우리나라에 들어왔었거든요. 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적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그 전혀 얘기를 하고 가지 않았잖아요. 뭐 접촉한다는 얘기도 하지 않았고 그러면서 외교부 그쪽에 공간에다가 차를 대달라고 해서 갔고 이런 행위들이 누가 봐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민주당이 침묵하고 있다. 자, 우리 박성민 전 최고 침묵하지 말아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부적절한 부분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의도적으로 이 행사, 그러니까 윤미향 의원이 갔던 행사가 일본 시민단체와의 공동 주최라는 내용을 계속해서 빼고 말하는 거는 좀 의도적인 왜곡이다라고 보여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팩트는 팩트인 거죠. 그러니까 조총련이 혼자 단독으로 주최한 행사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간토대학살 100주기였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조총련이 그동안 뭐 그런 정치 색깔, 뭐 이념 이런 걸 다 떠나서 간토대학살이라는 결국에 이제 제일 조선인 희생자 문제에 있어서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왔던 단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사실 그 실행위원회 중에 일부러 들어가 있는 게 아주 이상한 거는 아니라는 배경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한 좀 이야기는 없이 오직 이제 조총련이 주최한 행사에 갔기 때문에 당신은 공산주의자고 당신은 북한과 접촉을 한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저는 마냥 정확한 얘기는 아니다라는 생각은 드는 거죠. 그거는요. 그 국회의원이 어디 움직일 때 외국 행사에 나가면요. 거기 참여 단체들이 누구고 어떤 성향의 단체이든지 다 알아보고 갑니다. 그거 없이 가지 않아요. 그리고 그거 우리나라 일본 영사관이나 대사관에 물어보면 금방 다 얘기합니다. 조총련이 이렇게 주도하고 있는 행사고 그 옆에 실질적으로는 조총련이 주도하고 옆에 그냥 이름만 쭉 붙여갖고 온 단체들을 묶어갖고 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단체들도 보면 보나마나 그 이전에 그 조총련과 함께 여러 가지 행동으로 괴를 같이 했던 아니 그렇게 말씀하실 건 아닌 게 보여져요. 이게 일본 시민사회라든지 동포연대 이런 분들도 같이 참석을 했고 같이 주최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걸 마냥 그렇게만 볼 사안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본에는 공산당도 합법화돼 있으니까 어떤 시민단체든지 뭐를 주장할 아니 그러니까 수 있어요. 그 정치색으로 보실 게 아니라 이게 간토대학살이라는 특수성이 있는 역사적 사건이었잖아요. 인류
보편적으로 네, 그런 볼 데에 수 있는. 있어서 같이 이제 괴를 같이 해왔던, 그러니까 신념적으로 이념적으로가 아니라 간토대학살에 있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던 것들을 같이 아파했던 사람들이 연대는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죠. 저는 아까 장경태 의원 이야기를 새길 필요가 있는데 일단 의원 한 명의 행보예요. 이게 민주당의 입장도 아니고 민주당 소속도 더더군다나 아니고 아까 무소속이죠? 자위대 엄밀히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자위대 행사에 간 의원들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거기에 논평내지 않는다라고 해서 비판하고 싶지 않아요. 의원 하나하나의 개인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공당이 입장을 같이 하지도 않는데 자당 의원을 또 비판하는 것도 이상한 거고요. 그 같은 맥락에서 어떤 역사적인 의미를 본인이 인지하고 갔는지는 민주당으로선 잘 알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목소리를 내지 않느냐라는 김기현 대표의 말은요. 굉장히 좀 폭력적이에요. 과거에 당신 기독교 신자는 아니냐 해서 뭐 십자가를 밝게 하고 이랬던 게 헌법 교과서에 나옵니다. 거기에 비유하는 게 과도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침묵한다라고 해서 동일하다라고 공격하는 건 논리에도 맞지 않습니다. 너무 과도한 비유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 종교에서 얼굴 밝기, 예수상 얼굴 밝기 하고 그다음에 전쟁 범죄 국가인데다가 지금도 인권 유린을 전 세계에서 가장 잔인하게 자행하고 있는 김정은 독재 체제에 가서 거기서 남조선 괴뢰도당이라는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앉아 있는 게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해야 될 일인지 그건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김용태 전 최고 그러니까 마무리하고 과거에 예. 그 자위대 행사에 개별 의원 자격으로 국제 관계상 간 게 아니라 개별 의원 자격으로 참석한 여당 의원들도 얼빠진 거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조총련 행사에 간 윤미향 의원도 얼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거를 했다고 해서 윤미향 의원이 참석한 게 면죄부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비판할 건 비판해야 합니다. 저도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에 제일 아쉬운 것은 이 철진한 이념 논쟁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대통령을 비판해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뭔가 근거를 제공해 준 것 같은 아쉬움이 좀 들기는 하네요. 근데 어쨌든 제가 뭐 굳이 그 윤미향 의원을 옹호할 필요도 없고 민주당에서 굳이 입장을 낼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어쨌든 의도적으로 조총련의 단독 행사인 것처럼 이야기하거나 보도되는 양상은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이슈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자, 세 번째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자, 검찰이 신학님 전 언론노조 위원장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자, 뉴스타파가 2022년 대선 직전에 신학님 김만배 두 사람의 통화 녹음을 보도했는데 당시 신 전 위원장이 김만배 씨에게 인터뷰 대가로 억대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 때문인데 관련 영상을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박영수 변호사를 소개해줬더니 박영수가 진단을 해더니 나한테 야 그놈 보고 가서 돌돌돌돌 떨고 오니까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라래. 검찰 들어가서 대검에서 부르면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라래. 그래서 나도 모르고 그냥 야 형님이 그랬는데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랜다. 그러니까 진짜로 갔더니 커피 한 잔 주면서 너는 얘기 다 들었어. 그렇지 가 인마 이러면서 보내더래. 예, 이제 관련 영상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대검 중수 2과장 시절에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 가까운 관계였던 박영수 전 특검의 로비를 받아 주요 피의자를 봐줬다라는 취지의 김만배 씨 인터뷰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그 상황이 이제 억대의 금품이 오갔다. 그리고 허위 허위 보도였다라는 이제 이러한 얘기죠. 그래서 신앙님의 허위 인터뷰, 윤석열 커피 보도에 배우 있을까라는 게 세 번째 직감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관련 이슈 어떻게 보셨는지 김용태 전 최고부터 말씀 주실까요? 저는 이러한 행동들, 비정상적인 행동들 때문에 오히려 선의의 기자들이 피해를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관련해 가지고 드러난 사실을 보면은 이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그 인터뷰의 뭐 대가로 해석되는데 그 책값으로 1억 6,500만 원인가요? 이거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본인들은 부정하고 있지만 부인하고 있지만 이거 다 가짜 뉴스를 만들기 위한 대가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본인들은 뭐 책 3권을 판 정당한 값이라고 하는데 정말 영화 대사에서 어디서 약을 팝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우습습니까? 그러니까 이 뉴스가 있고 나서 제가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는데 그 당시에 많은 언론들이 당시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을 굉장히 많이 비판했습니다. 대선 선거 3일 전인가 4일 전 앞두고 굉장히 많은 언론에서 이것을 때렸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우리 그 선거에 영향을 전 줬을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거는 지금이라도 명명백백하게 다시 검찰 수사를 통해 가지고
국민들께 알려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이게 네, 회자되는 게 조금 의문인데요. 이건 예.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팩트예요? 일단 이게 왜 그러냐면 돈을 받고 인터뷰할 동의인이 없는 거죠. 그 당시에 수사 검사였던 윤석열 검사가 있을 때 예. 조모 씨 지금 실명도 조우영이라고 나오고 나오죠. 있으니까요. 이 대장동 일당에게 대출을 일으켜요. 그 무혐의 됐습니다. 입건조차 안 됐나 그랬어요. 네. 그때 사실상 조사를 받은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 이 사람이 부산저축은행의 회장의 뭐 오촌 조카인가? 하여튼 친인척 관계에 있고 그래서 대출을 막 부적절하게 일으켜주고 뭐 이랬던데 좀 주도를 했던 인물입니다. 예. 이게 아예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4년 뒤엔가 수원지검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예. 나중에는 실형이 선고됐나 이래요. 조우영 씨에게? 네, 예. 그랬던 분이기 때문에 왜 그 당시에 수사를 제대로 안 했지? 대장동 일당에게 시드머니가 된 돈이 일으켜지는데 주요한 역할을 했고 거기에 부적절한 상황들이 있었는데 이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보도를 했을 때 지금 뭐 신학림 전 위원장인가요? 예. 그 사람이 돈을 받을 동의인이 뭐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걸 해서 돈을 줄 이유가 김만배 씨로부터 있었을 것인지 이 인터뷰가 나간다고 해서 김만배가 얻는 이득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렇다면. 근데 이득이 전혀 없어요. 그 당시에 유력 대선 주자에 대해 공격하는 소재의 녹취거든요. 기사 가치는 높지만 이 발화자는 이게 기사화되길 원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업가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돈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좀 실체와 이 점이 너무 멀다는 느낌을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장재훈 의원이 이 보도로 이익 보는 사람이 실질적 배우다. 그러니까 만약 이 보도 때문에 타격받을 사람은 이제 윤석열 당시 후보였고 그래서 실익은 이재명 대통령 당시 후보였다. 이런 추측인 것이고 뭐든지 배후에 이재명 씨가 있다라고 하는데 근거가 뭐가 있습니까? 저는 이런 식의 정치 공세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재현 의원이 사실 윤석열 대통령 당시 예. 검찰총장 후보의 엄청난 비리 굉장히 구체적으로 날석에 공격했던 분이시죠. 지금 와서 딴 말 하시면 되겠습니까? 아니 기자 출신이신데 저하고는 완전히 다른 관점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이게 2021년 9월 15일 날 인터뷰를 했어요. 당시 통화 녹음. 네. 통화 녹음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2020년 3월 6일 날인가 대선 사흘 전에 이게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공개된 녹취록에서 5군데가 편집이 됐어요. 편집이 됐고 이분이 신학림 씨가 뉴스타파 전문위원이었어요. 예. 근데 뉴스타파는 그런 사실을 숨기고 이 사람이 마치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보도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 사장한테 왜 당신은 당신의 직원인 사람을 전문위원인 사람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해서 보도했냐 그러니까 답변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다였어요. 사실은 원래 취재원의 소스를 제대로 밝히지도 않고 취재한 사람의 소스도 이걸 거의 은폐에 가깝게 했다는 것은 그거는 제가 알고 있는 기자 상식으로서는 만약에 제가 국장인데 우리 기자가 그렇게 했으면 저는 당장에 징계위원회 열었을 거예요. 말이 안 되는 행위를 한 거고 예. 더구나 이 인터뷰를 이후에 1억 6,500만 원을 거기다 뭐 증여세까지 포함해서 그걸 받았대요. 예. 신학림 씨는 그 책 3권이 자기가 쓴 그 무슨 저 기업인데 혼맥지도. 혼맥지도인가? 예, 그게 그 정도의 가치가 있고 그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 그게 무슨 조선 의궤라도 됩니까? 아니면 조선 왕조신락이라도 됩니까?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책 3권을 주고서 1억 6천만 원을 500만 원을 받았는데 내 책은 그보다 더 가치가 있어서 그렇다고? 누가 봐도 그것은 이 인터뷰가 뭔가 좀 이상한 뭐가 있지 않느냐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언론 윤리에 있어서도 아주 이상하고 선거 사흘 전에 그것을 터뜨려서 이재명 대표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마구 그 윤석열 후보를 공격했던 이런 사실들 그리고 조우영은 다 부인했던 내용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게 2021년 12월 달에 검찰 진술에서 이미 그런 내용을 했는데도 그때 당시에 검찰은 그거를 밝히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 모든 것들이 다 의심이 굉장히 가는 그런 상황이죠. 네, 박성민 최고 발언으로 마무리할까요? 네. 일단 책 3권짜리의 값이라고 하기에는 좀 많긴 하죠. 뭐 1억 6,500만 원은 좀 과하다 싶기는 한데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뭔가 인터뷰를 내보내는 것에 대가로 하기에도 6개월
이 지난 시점에 내보내게 된 거거든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인터뷰를 하고 당장 내보낸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 돈에 대한 좀 명확하게 이 근거를 밝힐 필요가 있어 보이는 거고 또 다시 이게 또 제명이라는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뭐만 하면 이재명 얘기를 하시는데 이재명 네. 대표가 배후에 있다라고 또 이제 조금 있으면 의혹 제기하실 것 같아요. 예. 근데 일단 팩트는 대선에서 이겼나요? 졌죠. 그게 일단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해서 뭘 하고자 할까라고 보면 지금 벌써 이동관 방통위원장 가짜뉴스 퍼뜨리는 언론 뭐 폐간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예. 결국에 저는 이게 좀 뉴스타파를 겨냥하고 있는 일종의 뭔가 흐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한판직감 함께해 주신 분 김용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